봄쌤입니다. 자, 오늘은 10강 어휘 유형으로 한번 나가볼 거고, 자, 어휘 유형은 지금까지 쌤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시험 출제가 가장 많이 되던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10강은 정규 수업할 때도 꼼꼼하게 하나씩 다 보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내신을 맞아 8지문 모두를 전체 지문 강의를 해보려고 하고, 이미 우리가 내용 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됐을 거니까 시험에 나올 포인트 위주로만 쌤이 다시 한번 강의로 추려봤습니다. 자, 10강 어휘 유형 오늘부터 진도 나갈 거고요. 1번부터 4번까지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제목 늘 중요하다 그랬죠? 제목과 첫 문장 매칭하는 거, 그게 고3 내신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가요. 자, how, 어떻게, responsibility diffusion. 얘들아, 이 단어 제일 중요해. diffusion, 우리 왜 방향제, diffuser라고 하죠? 번지는 거, 흩어지는 거, 이게 diffuse라는 동사가 가진 뜻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책임의 분산이라고 하는 게 그룹 전체의 성과를 deteriorate, 악화시키는가? 너무 중요한 단어죠. 쌤, 그렇다면 이 글에서는요, 책임이 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그룹의 성과를 안 좋게 만듭니다 라는 얘기일 겁니다. 자, 1번 문장 바로 들어가 보자. 자, social lawfying, 여기서 lawfying은 태만이란 뜻이거든. 사회적인 태만이라고 하는 건요, 보통 이것 때문에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들이 다 나태해져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diffusion of responsibility in group, 그룹 내에서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빈칸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잡아놓고, 왜 그럴까? When group member, 그 그룹에 있는 멤버들이 work together on a single task, 하나의 일을 같이 한다는 거죠. 책임이 분산되네요. And, 그러면서 it is difficult,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쌤, 여기 있는 이시 가주어고요.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진주어입니다. 자, 결정하기가 어려워져요. Who is working hard and who is not. 누가 열심히 하고 안 하는지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유는요, 하나의 일을 여러 명이 같이 하는 책임이 분산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건요, 나오죠? 빈칸 나올 수 있겠다. diffuse, 분산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나 혼자 가지는 게 아니라 shared, 같이 가지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whether the outcome, 그 결과가 as considered a success or a failure, 성공이든 실패든 whether, 상관없이요. 그룹 멤버들은요, share the credit relatively equally. 잘 기억하자. 그 결과에 대한 공로, 업적을요, share, 나눠 가지게 됩니다. 계속 비슷한 뉘앙스. 자, 근데 그 나눠 가지는 것도요, relatively, 상대적으로요, equally, 동등하게 가지게 돼요. 내가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한 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안 한 애랑요, equally, 동등하게 받아버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태만이 계속 되나 봐. 자, 그래서 4번 문장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this, 바로 이것은요 이라고 받아주는 거 보여? 쌤, 여기서 말했던 이것은요, 앞에 읽고 왔던 바로 이 상황이겠죠? 결과가 동등하게 공유되어진다는 거, 앞에서 나왔던 그 결과가 동등하게 공유된다는 거, 그 얘기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공유되는 건요, decrease the incentive for any individual, 각각의 개인들이요, to work hard, 열심히 일해야지 라는 인센티브를 없애버린답니다. 됐지요? 쌤, decrease, 이러한 인센을요, 없애야 돼요. 화살표 아랫방향. 자, because, 왜냐면요, 자, 이렇게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결과가 분산되니까 그렇잖아요. 갑니다. There is only a loose connection. 연관이 너무 느슨하답니다. between, 모와 모 사이에요. 그들의 개인적인 노력과 그룹 전체의 결과 사이의 연관이 뚜렷하다라고 한다면 이게 누구 책임인지가 분명해지는 건데요. 그게 loose하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lose가 함의하고 있는 거, 결과에 대한 책임이 애매해진다는 거가 되겠지? 그러니까 lose가 나와야 맞습니다. 어휘 추론 나오기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더 많이 내가 노력한다 할지언정 little or no effect,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And 그러다 보니까요, will have absolutely, 분명히 no effect on the credit for the outcome that an individual receives. 각각의 개인들이 받게 되는 결과에 대한 업적, 조금 더 가자. 각각의 개인들이 받게 되는 결과에 대한 업적, 얘가 선행사인 거야. 그 업적에 아무 영향도 못 미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거 1도 없어요.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요, the result, 결과는요, is a kind of a free rider problem.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Whereby, 그걸 통해서요, 각각의 개인들은요, slack off a little bit, 약간 나태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요, 전체 그룹의 성과는 suffer,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 나태해지면서 suffer, 안 좋아집니다. 계속 부정적인 어구 나오면 돼요. 특히나 쌤이 10강을 수업하면서는 지금처럼 단어 밑줄 치는 게 조금 많을 거다. 또다시 어휘추론 변형될 수 있으니까 포인트 맞춰서 잘 기억합시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열심히 달려요. 자, 갑니다. 자, 제목 보니까 captive animal이야. 잡혀있는 동물들이죠. 자, 잡혀있는 동물들은 suffer, 힘들어해. 뭐 때문에 힘들어하냐면 exposure to human contact, 인간의 접촉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잡혀있는 동물들은 힘들어한다. 자, 그러면 동물은 인간에게 노출되면 힘들다는 거네? 동물은 인간에게서 떨어져야만 살 수 있는 게 생존 본능이겠네. 됐나요? 자, 바로 갑니다. 자, animal in the wild, 야생의 동물들은 C, A, as, B잖아. A를 B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을요,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동사 1번이 되겠죠. And 그러다 보니까 are 어떻게 되냐면 usually fearful of human contact, 인간이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threat, 위협하다고 보고요. fearful,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자, 그리고 this, 이것은요. 자,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this라고 하는 건 1번 문장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가는 거죠. 인간을 위협이라고 보고 인간이 접하는 걸 무서워한다 라고 하는 이것은요, important survival instinct, 아주 중요한 생존 본능입니다. 동물들한테 있어서는 말이죠. 자, 근데 이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이냐면 for whom staying away from human,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vital, 필수적인, 동물들한테 있어서 인간을 위협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중요한 생존 본능이랍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런 동물들의 본성에도 불구하고요, in a captive setting이네요. 포획되어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이 포획되어 있는 환경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물들이 인간들한테 모든 그들의 복지, 안녕에 대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단어 체크. And 그러다 보니까 are exposed all day to hundreds of visitors, 수백만 명의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노출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captive라는 환경이야. 다시 한번, 감금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인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을 겁니다. 다 출제 포인트. 이랬을 때 fear of human,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오랜 시간 계속되다 보니까 이거는요, 동물들의 건강과 정신적 웰빙에 좋을까 나쁠까? 정답은 harmful, 나쁠 겁니다. 너무 쉽죠? 자, 중간에 쌤이 건너뛰는 어법들이 있어서 걔까지 빠르게 잡겠습니다. 자, 지금 읽은 문장 다시 한번 봤을 때 where이라는 관계 부사구나. 그래서 앞에 선행사 수식할 거라서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올 거야. 그래서 animals가 주어가 되는 거고 뒤에 나오는 are가 복수동사 1번. 넘어가서 and 뒤에 나오는 are가 복수동사 2번. 이렇게 됐던 거 기니까 잘 기억하고. 자, 위로 올라가서 얘까지 하나 더 볼게. 봐봐. for whom 나오는 거 보여? 쌤, 얘 지금 for 나오는 거니까 전치사. 그 뒤에 whom.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가 완전하다 그랬죠? 그래서 뒤에 다시 보니까 staying away from human 이라는 주어, is 동사, vital 주격 보어로 완전한 문장. 쌤, 그럼 얘네들 나왔을 때 늘 문제로 나오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그냥 관계대명사 들어가면 어떨까?
그냥 관계대명사는 뒤가 불완전해야 된다라는 거 까먹지 맙시다. 다시 한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맞냐? 그냥 관계대명사가 맞냐? 이거 나왔을 때 뒤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라는 걸로 구분한다는 거 쌤이 어법 피드백 할 때 많이 잡아줬던 부분이야. 때려 넣어놓고 하나만 더 갈게. 자, 얘들아, 사실 이 전치사 뒤에 붙는 관계대명사 있잖아. 전치사 뒤에 붙는 이 관계대명사는 격으로 구분하면 무조건 무슨 격이냐? 목적격의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돼. 전치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도 목적격이라는 거야. 그래서 쌤이 밑에다 써놓은 건데 whom 대신에 뭐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죠. who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하나 더 갈게. 쌤, that은 왜 안 돼요? 전치사 뒤에는요. 관계대명사 that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that은 안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괜찮나? 자, 쌤, 그러면 지금 이 지문에서 했던 말은요. 동물들은 인간 자체가 위협이다 라는 얘기. 그래서 캡티브라는 환경 안에서는 동물들한테 계속 인간에 의존하고 인간에게 노출되어야 하다 보니까요. 엄청 harmful, 안 좋을 겁니다. 자, 그 얘기 계속 받아서 할 거라 빨리 읽어보자. 자, long-term experience of fear. 장기적인 두려움이라는 경험은요. 뭐로 이어지게 되냐? 안 좋은 정신건강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안 좋은 정신건강을 심지어는 manifest in, 뭐로 나타내지기도 합니다. 이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건요. 뭐로도 나타내지냐면 이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안에 읽어보니까 self-harm,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기도 하고요. 조건화되어진, 얘들아, 여기서 conditioned라는 단어는 특정한 상황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는 거야. 그걸 조건화됐다고 하거든. 아, 쌤, 그럼 무슨 상황에 조건화됐겠어요? 캡티브라는 상황에 조건화가 된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 안에서요. 우리가 helplessness, 무력해진다는 거죠. 동물들이. or 아니면요. displace 하면 자리가 바뀌었다는 거야. 전이되어진 공격성입니다. 자, 생각해봐. 동물들이 공격을 하는 건 인간이어야 해. 맞지? 근데 그 공격의 방향이 전위되었다는 거 보니까 아, 동물이 uncagemated, 동물 스스로, 동물 자기들끼리 공격한다라는 얘기인가 봐. 동물들이 공격하는 바로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정신건강이 안 좋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겁에 많이 질린 동물들을 숨거나 아니면 무력하게 되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may even sustain wound, 상처를 보유하기도 합니다. Through trying to escape from the contact with the human, 인간과의 접촉을 피하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요. 상처를 얻기도 하죠. 간단하게 봤을 때 will hide 동사 1번, become 동사 2번, and 넘어가서 may even sustain 동사 3번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까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simple daily occurrence,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요. 먹이주기나 씻어주기 같은 거요. 쌤, 지금 이 밑줄 친 말이 의미하는 게 결국 뭘까요? 이런 모든 걸 하려면 동물은 인간한테 접촉해야 되는 거죠.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이 주어일 겁니다. 그럼 인간한테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동물한테는 좋았어, 나빴어? 나빴잖아. 아, 쌤, 그래서요? stressful, 되게 안 좋을 거예요. 이 단어 또 빈칸 나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중간에 쌤이 건너뛰는 어법이 있어서 하나 봐주고 2번 지문은 마무리할게요. 자, 4번에서 이 부분 한번 보면 이거 좀 헷갈리면 안 될 것 같더라. 자, manifest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들아. 이거 동사로도 쓰이거든. 조심해야 되는 게 동사와 형용사의 형태가 얘로 같습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앞에 동사가 있기 때문이죠. 아, 쌤, 그렇다면 이 manifest 자체가 그냥 형용사인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구가 길게 들어가서 앞에 나오는 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겁니다. 됐나? 자,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때는 중간에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거야. 쌤 그래서 이 사이에요 which is가 생략됐다라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manifest가 형용사로 뒤에서 수식을 하는 거다라는 구조는 나올 수 있으니까 저 manifest라는 형태를 잘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장 쌤이 어법 체크는 안 해왔는데 쎄해서 한 번만 더 보고 2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번 다시 봐봐. 자, a highly fearful animal. 얘가 주어인 거지? 자, 그리고 will hide가 동사 1번이었어. 그리고 뒤에 갑자기 become만 나왔는데 이때 사이에는 will이 생략됐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면 앞에는 animal이라는 단수야. 그럼 become만 있을 때는 단수 동사로 쓰여야 맞죠. 근데 동사 원형이 쓰였다는 건 앞에 will이 생략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시그널일 겁니다. 기억해 놓자. 쌤 그렇기 때문에 이 become 자리에 혹시나 becomes라는 단수 형태 나오면 안 됩니다. 기억해 놓고요. and 나오면서 뒤에는 조동사의 의미를 바꾸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will이 아니라 may라는 조동사로 바꿔준 3번까지요. 됐습니까? 자, 얘들아 이제 우리가 볼 지문은 3번 지문인데 사실 제일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지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제목부터 같이 한번 머릿속에 때려 넣읍시다. 가요. 자, artwork, 예술작품에 대한 얘기고 자, 말이 조금 어려울 뿐이야. 잘 들어봐.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감정적인 부분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봤을 때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나 혼자 예술가가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외부로 표현되어야 하고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다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가장 큰 키워드다. externalized, accessible. 얘까지가 가장 중요한 단어. 갑니다. 자, 1번, 2번, 3번 문장까지를 묶어봅시다. 자, 1번, 2번, 3번 문장까지를 묶어서 예술가의 감정이라는 게 표면화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먼저 던질 거야. 쌤, 근데 본문에서 봤던 논지는요, 밖으로 드러내야 된다며요? 그럼 분명히 1번, 2번, 3번 얘기 끝나고 역접으로 논지를 전환할 겁니다. 그래서 4번의 yet이라는 거 눈에 띄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 Needless to say, 말할 것도 없이 예술가는 봐봐, 그들의 감정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분명하게 하는 건 남한테 표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한테 멘탈적으로 집중한다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라고 스스로 집중하면 스스로에게 분명화할 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가볼까? 자, that is, 즉 이라는 연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앞뒤에 같은 말일 겁니다. 자, 즉 it is endless, 기껏해야 대절이야가 conceivable, 예견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요? 누군가가 get clear on 자체가 분명히 하다라는 뜻이었잖아. 그 자신의 감정적 상태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함으로써요? 생각만 하면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이지? 라는 거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3번, the emotion. 그러니까 이랬을 때 감정은 스스로한테 분명할 뿐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be clarified. 분명하게 되긴 하지만 but not externalized. 표면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얘들아? 노란색 밑줄 친 부분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리고 4번에서 yet, 하지만 하면서 의문문 던지고 있는 거 보입니까? 전환 문장 나오면서 내면 속에만 그렇게 있어도 괜찮은 거야?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내면에만 존재해도 될까? 라는 그 질문은 would appear to 뭐 하는 것 같냐면 우리의 일반적인 예술에 대한 이해에 위반되는 것 같아. 내면에만 존재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regard an artwork, 예술작품은 대중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야.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에 위배되는 것 같아. 됐습니까? 자, 그럼 얘들아 옆에다 한번 봐봐. 내면 속에만 존재할 수 있을까? 대답은 존재하면 안 돼. 겉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한 반증 1번으로 우리의 일반적 이해에 위배되고 있어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쌤은 여기서 이 violate라는 단어는 한 번 더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반되고 있어, 반대되고 있어. 우리는 대중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말이야. 괜찮나요? 자, 그럼 쌤이 반증 1이라고 적은 이유는 뒤에 반증 2가 나오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6번 문장에 연결사 체크합니다. also에다가 연결사 체크. 자, 또한이라는 거 나오니까 두 번째일 겁니다. 자, 이번에 반증 2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표현의 개념, 우리가 지금까지 표현의 개념은 이거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도 불일치하는 거야 라는 얘기 나올 거야. 갑니다. 자, 우리는 또한 inconsistence, 그래서 한 번 더 별표. 자, 불일치하는 거야. 뭐해? 표현의 개념의 말이야. 자, 이 표현의 개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근본적으로 아이디어에 기반해야 되는데 무슨 아이디어? 인사이드에 있는 무언가,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무언가는 외부로 being brought, 꺼내줘야 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내부에 있는 건 외부로 꺼내줘야 되는 거야. 그게 결국 무슨 말이야? 감정이라고 하는 건 externalized, 외부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야. 이 말이랑 똑같은 거네.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7번에서 결론 내리나 맞다. 그러니까 연결사 체크하시고요. 자, 이 문장 중요하니까 잘 봐라. 자, in order to blockade, 이런 경우를 막아야 된단다. 자, 그러면 필자가 생각할 때 표면화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막아야 되는 경우는 표면화되지 않는 경우겠죠. 혼자만 알고 있는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completely mental artwork라고 나온 거 보여요? 자, 그냥 완전하게 정신적인 작품 말이야. 바로 그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완전히 정신적인 경우는 뭘까요? 다시 한번 적어보면 감정이 표면화되지는 않는 경우를 뜻하는 걸 겁니다. 괜찮죠? 자, 그걸 막으려면 expression theorist, 표현 이론가들은요, should add that, 대절이야를 더해야 합니다. 뭘 더해야 되냐면 clarification, 분명하게 하는 과정에 더해서 나만 분명하면 안 되고, 자, 이 단어 별표, transmission,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전달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넘겨주는 거죠. 쌤, 이 transmission이라는 단어 바꾸면 externalize랑 똑같은 거네요. 그쵸? 자, 그 감정을 전달하는 과정을요, should be secured,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만 이 감정 전달이라고 하는 건 이런 그림에 있는 선이나 모양이나 단어들을 가지고 전달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8번 문장에 이런 감정의 분명화와 전달이라는 과정은 this가 그대로 받는 거야. 감정의 분명함과 전달이라는 그 과정은 되지요. 그 과정은 대절이 아래 확실하게 합니다.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대중적으로 접근 가능한 거라고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 1번, 대 2번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게요, embodied,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대중적으로 접근 가능한 매체들 안에 embodied, 들어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럼 만약에 얘들아, 이 embodied 자리에도요, 배제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가면 논지 이탈. 괜찮습니까? 좋아요. 가장 많이 질문 들어왔던 거라 쌤이 어법은 쏙 빼고 정말 내용으로만 잡았거든요. 이렇게 복습하시고 우리 어법은 단권화 작업으로 쌤이랑 피드백하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넘어가 봅시다. 4번 문제는 대광고에서는 무조건 나온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 지문이에요. 김건우님에 의하면요. 자, 4번 지문 다른 학교들에서도 중요할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체킹해 봅시다. 자, 제목을 한번 보면 오토노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저게 침자절이라는 전문 용어였죠, 여기서는. 자, 그 침자절이라는 행위가요, self-sacrificing, 스스로를 희생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lineage 하면 혈통이라는 단어였어. 뭐를 위해서? 혈통의 preservation, 보존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거지. not self-killing, 자살이 아니라는 거야. 자, 여기서 침자절이라고 하는 건 벌들이 남한테 침을 톡 쏘고 나면
그 본인의 몸의 일부를 떼내서 그 포식자한테 침이 박혀 있게 한다는 거야. 잠깐만, 그럼 나는 내 신체의 일부가 뜯겨가는 거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하지? 라는 거지. 됐나? 자, 그럼 1번 문장부터 얘는 꼼꼼하게 하나씩 한번 읽으면서 가볼게. 자, the economy of life, 생명의 경제, 삶의 경제라고 하는 건 produce astonishing outcome,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 생명의 경제라고 하는 거 생각해봐. 경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뭘 추구하는 애들이야? 비용은 최소화하되 이윤은 극대화시키는 게 경제잖아. 그게 생명의 논리에도 적용이 되나 봐. 자, 그럼 침자절이랑 한번 매칭을 시켜보면 벌이 자기 한 마리를 희생을 한 거죠. 그게 들어간 비용이네요. 자, 그거를 통해 얻은 이윤이 뭐였어? 혈통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잖아. 즉, 한 마리가 죽어서 나머지 전체 집단을 살린다는 거니까 그래서 the economy of life라고 해석을 한 것 같아. 이해됩니까? 자, 바로 그건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들 among this 중에서 연결되니까 잘 기억합시다. 자, 그게 바로 sting autonomy. 자, 뭔가 침자절이라는 행위가 있어. 자, 그리고 그 침자절이라는 행위는 뭐냐면 동격이죠. 매우 끔찍한 과정입니다. 왜냐면 그 과정 안에서요, stinging, 그 침을 쏜 곤충은요, self blah blah, 이게 동사였어. 몸의 일부를 떼어내게 되거든요. 됐나요? 자, 그 몸의 일부를 떼어내게 해서 결국에는 그것의 침을요, 그 타겟한 동물의 플래시, 살에 남아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져 한 마리 죽어서 나머지 거 다 살리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침자절이라는 행위인데, 침자절의 행위는 몸의 일부를 떼어내서요, 그 맞은 애의 살에 남아있게 하거든요. 바로 이러한 suicidal behavior, 자멸적 행동은요, 스스로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거니까 이 침자절이라고 하는 걸 계속 자살적 행위라고 봤네요. 자, 그 자살적 행위는요, troubled, 공경에 처하게 했습니다. 찰스 다윈을요. 뭐 했을 때 공경에 처하게 했냐면 그가 formulated his theory of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 이론을 만들어낼 때 말입니다. 자, 여기서 배경 지식을 조금 더 알려주자면 다윈이 만들어낸 자연 선택 이론이라는 건 살면서 진화가 되면서 생존에 유리한 것만 남아있다라는 게 바로 자연 선택 이론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침자절이라는 행위가 계속해서 관찰되고 있는데 그게 생존에 유리하다라고 본인은 생각이 돼야 돼. 찰스 다윈 입장에서는. 근데 그 침자절을 한 곤충 그 스스로는 죽어버리잖아. 이게 어떻게 생존에 연결될 수 있지? 라는 의문점이 남다 보니까 troubled, 공경에 처하게 되다라는 거지. 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자리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troubled 대신에요, supported, 지지하더라고요. 후원해 주더라고요.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될 겁니다. 이해됩니까? 찰스 다윈의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침자절이었다라는 그 흐름인 거야. 이해됐죠? 자, 그리고 그 침자절을 생각한 그는요, 계속해서 찰스 다윈 받을 거고, 그래서 걔는 ponder, 깊이 생각해보게 됐어. 자, 도대체 어떻게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요, passing fitness, 적응도, 즉 생존에 대한 적응도의 전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거야? via, 뭐를 통해서 descendant to future generation, 후손을 통해서 미래 세대에게 그러한 피트니스를 전달하는 걸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 거지? 라는 걸 생각하게 됐대.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리고 다음 문장에 얘가 생각했잖아. 되게 어렵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열심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대답이 나와야죠. 정답을 발견을 해야죠. 그쵸? 자, 갑니다. 자, 그 곤충의 스스로를 떼어내는 것은요, could provide strong evidence,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죠. 찰스 다윈이 선택한 이론에 약간 공경을 줬던 거니까
그거랑 똑같은 뉘앙스로 against his theory. 그의 이론에 반대되는 증거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자, 그럼 여기서도 쌤이 반대 단어 팁으로 알려드리면 against는 뭐뭐에 반하여, 반대는 for입니다. 뭐뭐를 위하여, 플러스 얘는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될 겁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리고 6번부터 amazingly 나오는 거 보니까 정답 발견했나 봐. 됩니까? 역시나 amazingly 나오는 거 보니까 정답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놀랍게도 비록 이 사람의 유전하, 그러니까 현재의 DNA라는 개념은 제외하더라도 이러한 사람의 유전하게 그때 당시에 다윈은 몰랐으니까 쌤이 무슨 말이에요? 현재에는 침자절이 유전학적으로 이득이 된다라는 게 밝혀진 상태잖아. 그러니까 그게 밝혀진 게 없더라도 뭐 이런 얘기야. 밝혀진 게 없었더라도 더 중요한 말은 뒤에. 다윈은요 역시나 위인입니다. 올바른 답을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빈칸 나올 수 있겠죠? 놀랍게도 앞에서 계속 어려운데 이거 내가 하는 말과 반대되는데 근데 이때 놀랍게도 답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부터는요 어떻게 한 마리를 희생시키는 자멸적 행위가 종 전체에 이득이 될 수 있는가를 이어갈 겁니다. 바로 가요. 자, by facilitating, 촉진하는 거죠. The reproduction of your close relative may need an estimate. 자, 둥지를 같이 쓰는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들의 번식을 용이하게 하는 거죠. 나 하나 죽어서 이 종족을 살려주는 거잖아. 그럼으로써 당신의 혈통이라고 하는 건 전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친척들을 통해서요. 자, 근데 이게 다 뭐 때문에 가능하냐면요. Because of your selfless, 당신 스스로의 희생 때문입니다. 당신 스스로의 selfless, 이타적인 그 희생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스스로를 희생합니다. 그래서 종 전체의 번식을 facilitating, 용이하게 할 거고요. 그래서 종 전체의 혈통은 계승될 겁니다. 조금 더 중요한 한 단어씩 골라보면 selfless sacrifice, 희생해서 번식을 facilitating, 용이하게 해서 혈통은 passed down, 끊기지 않고 계승될 거다. 다 출제 포인트. 그러니까 침자절이라고 하는 이 행위는 고통과 피해를 극대화합니다. 침해요. Thereby, 그를 통해서 aiding in the defense of the colony against large predator. 자, 거대한 포식자에 대항하여서 그 집단 전체의 방어에 aiding, 도움을 주는 거죠. 여기서도 더 중요한 단어 골라봐야지. 고통을 극대화해서요. 보호에 aiding,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다 단어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 4번 지문 마무리했고 쌤이 내용 치중하느라 앞에 어법은 일부러 안 보고 넘어왔습니다. 자, 요 2번 문장 다시 돌아가서 어법까지 체킹하고요. 4번 지문 9강의 1차는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장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구조를 쌤이 나눠줬었지? 자, among these, 이러한 것들 중에서요. 쌤 지금 얘도요, 앞에 전명구 나온 겁니다. 이렇게 전명구 나오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고 했죠? 그래서 is가 동사, sting autonomy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어 동사 도치됐을 때는 수일치하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이게 동격으로 이어지면서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한 인위치, 관계 부사절이 계속 붙었던 거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뒤는 완전한 문장일 거고요. 자, 그래서 읽어보니까 a sting insect, 얘가 주어, self blah blah가 동사로 얘가 일형식 동사라 이 자체로 완전. 그럼 완전한 문장 뒤에 붙은 ing니까 쌤은 얘는 그래서 분사구문인지라 living 형태가 쓰인 거고요. 됩니까? 자, 이때 live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 오형식의 쓰임이라 목적격 보어의 구조를 가져와서 목적어를 보어의 상태로 남겨두다라는 뜻이 되는데 자, 이때 보어 자리에 문제로 나오는 게 ing를 써야 되냐, pp를 써야 되냐라는 문제가 나온다. ing는 당연히 능동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경우일 거고요. pp는 수동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문장에서도 보면 reap,
목적어 그리고 뒤에 ed 나온 겁니다. 쌤 ed 왜 나왔을까요? In the target flash까지 묶어버리면 목적어 없는 거 눈에 보이니까 수동 써야 되죠. 쌤 그러면 embedding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겠네요. 이 정도 보면 되고 이니치절은 여기까지 다 닫힌다라고 보면 됩니다. 괜찮지요? 자, 10강 1회차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습하고 2회차로 빨리빨리 넘어오세요.